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하는 헌재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거리에선 새 대결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거리의 새 대결의 정치권도 가세하면서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헌재는 오늘도 평일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가 아직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선고 날짜 정하지 못하는 이유, 의원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말 각종 추측과 전망이 난무하고 있죠. 네네. 근데 정말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갈리는 만큼 충실히 심리해야 되지 않나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헌법재판 때 네. 4대4로 딱 극명하게 갈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법리보다는 이념 성향 재판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이런 비판받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이념 성향 재판이 아니라 법리에 따라서 철저하게 재판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압박이 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더 신중하느라고 길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 네네. 그 기존 증언들에서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새로운 증거가 네. 계속 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평의 과정에서라도 포함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구속 취소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등의 법적 하자가 있다라고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 그 재판 과정에서는 소홀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평의 과정에서라도 다 포함이 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속 취소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확인됐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은 절차적 흠결은 공정성을 절대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소추 동일성이 상실했잖아요. 그것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과 또 플러스로 네. 왜냐하면 소추 사유에서 이제 내란죄가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국회 동의를 거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국회에서 나갔던 탄핵안과 기존의 탄핵안 심사하고 있는 탄핵안이 다르다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법적 하자가 있어서 중간에 구속 취소가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갈리긴 하는데 일부 헌법학자는 그래서 탄핵 심판 사유를 이제 탄핵 심판 사유에서 그 내란 이거 뺀 게 네. 국회의원들의 표결권도 제약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아니라 네. 각하해야 된다는 얘기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탄핵 소추안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을 다룰 수 있는 정도에도 이르지 못한다. 네. 그래서 각하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각도에서 이걸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번 주에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네. 다 4명에 대해서 다 8대 0으로 약간 개별 의견은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4명이 다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자, 네. 그 부분을 보고 역시 이런 부분들 이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최근에 어떤 구속 취소 과정에서 어쨌든 법원이 절차의 적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헌재도 더 이제 신경을 쓰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다. 이런 그 관측이 하나 있고 시각이 하나 있고 다른 시각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공정성을 과시했다. 그 윤석열 대통령 결정 선고를 위한 빌드업이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그 방송통신위원장 그 심판 때 네.
사실 하루만 일하고 이틀째에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게 4대4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이념 성향에 따라서 법리와 상관이 없구나. 어떻게 하루짜리 장관 나온 사람을 이렇게 4명이나 그렇게 인용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냐.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이념 성향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런 국가적인 관심이나 압박이 있으니까 네. 대통령 이 심판에 대해서도 평의가 길어지지 않나 전망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똑같이 우리 감사원장이나 그리고 검사들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념 성향과 달리 정말 법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영향을 그때의 결과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감사원장이나 검사 탄핵안 때 철저하게 법리에 의존해서 정치적인 이념 성향 아니고 네. 했듯이 대통령 심판에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지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자, 광장 민심이 두 갈래로 쪼개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그 후폭풍은 매우 심각할 거다. 이런 우려도 사실 커지고 있거든요. 자, 김희정 의원님 보시기에 이 막 뜨거워지는 막 너무 치열해지고 그리고 완전히 둘로 쪼개진 이 광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대통령 선거 때도 굉장히 뜨거웠죠. 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87년 헌법의 핵심이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주권 행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도 그만큼 뜨거웠던 만큼 그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당선시킬 때만큼이나 뜨거운 것은 당연히 국민들의 이 열정이고 네.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렇게 되도록 한 계기가 이제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에 대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는 국회가 이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거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수처가 이렇게 수사권 없는데 수사를 하거나 뭐 헌재가 이렇게 헌법재판소법이나 그리고 형사소송법 등을 잘 지키지 않고 재판하거나 네. 뭐 이런 걸 보면서 의회 절차나 사법 절차가 상당히 무시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걱정하는 국민들이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광장의 분위기를 가열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광장의 열기를 더 뜨겁게 했다. 네. 그리고 그 어떤 그 보수층의 뜨거운 열기가 구속 취소 결정이나 이런 거를 거치면서 또 저 진보 쪽에 또 뜨거운 열기로 또 거듭났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김희정 의원님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광장 열기 관련해서 네. 자, 정치권이 이제 국민의 열기, 광장에 있는 분도 아주 중요한 그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 열기를 또 반영하는 게 또 정치권이잖아요. 그 광장의 네. 열기가 국민 여론으로 반영된다.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근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아스팔트의 그 강성 지지층의 정치권이 자꾸 묻어가나?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이런 동전의 양면에 대해서는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야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여당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여당은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이제 당 지도부는 원내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네. 사실 광장의 분위기를 만든 거는 시민사회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짜 의회에서 우리 여당이 이제 수적으로 모자라고 그런데 공수처 헌재나 이렇게 사법 절차 무시되는 걸 보면서 네. 시민사회가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나선 케이스고요. 지금의 야당이 당론으로 아예 아스팔트 투쟁을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서 과격하게 끌고 가고 있기 여당은 때문에 지도부가 공식 선언은 안 했죠, 사실은. 그 네, 의원들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지금 현재 탄핵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는 쪽은 무슨 정치권이 이거를 막 이끌고 가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이 사법 절차와 의회 독재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느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데 이제 여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개별적으로 독려하고 함께하고 이런 국민들을 격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광장으로 나오라 사람 동원하고 대표가 거기서 나가고 나머지 사람을 동원하고 막 머리 깎고 막 이런 식의 과격한 행동들을 시민사회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야당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양쪽의 큰 차이가 있다. 야당은 지도부가 전면에 나섰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관련되는 질문 드려볼게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여당은 기각 또는 각하를, 야당은 조속한 인용, 대통령 파면을 이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헌법재판소는 정치권의 어떤 압박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되게 물론 뭐 신경은 쓰이겠지만 그게 막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계속 압박 메시지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네, 뭐냐면 네.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법리에 따라서 네. 그냥 뭐 한쪽의 분위기에서 막 몰려가는 게 아니라 네. 분위기 어느 쪽 분위기든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본심과 다르게 이렇게 어느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덜 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오히려 양쪽 국민들이 다 목소리가 있으니 정말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판단해라 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 제가 어느 한쪽에 쫄리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네. 지금부터 제가 승복 문제 요거를 조금 질문을 김희정 의원님께 드려볼게요. 네. 자, 여야는 서로 빨리 명확하게 승복 메시지 내라. 이렇게 네.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얘기 워딩들을 쭉 보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지도부에서 우리 당의 입장은 승복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네. 얘기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뭐 승복하겠다 안 하겠다는 워딩보다는 헌재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 그 길만이 정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바로잡는 길이다. 네. 자, 과연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생각하는 그 판결인지 정확히 제가 물어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여야 투톱 간에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데 여하튼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 야당도 얘기를 내놔라 이랬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이런 식의 얘기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 건 아니지만 여튼 어떤 방송에 나가서 약간 그 승복 안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얘기는 했어요. 자, 그렇다면 김희정 의원님, 사실 네. 승복의 그 관건이랄까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을 선거 판단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 이 어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저는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앞서 우리가 탄핵 관련 두 분의 대통령 그 탄핵의 아픔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 양쪽 대통령으로부터의 어떤 메시지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특히 지금은 대통령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하는 것보다도 그냥 모든 발언에 있어서 그냥 좀 말씀을 삼가고 있는 게 훨씬 더 이제 국민들에게 그 무겁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정치권에서의 여야 그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네. 이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각하가 되든 기각이 되든 뭐 인용 가능성이나 이런 거는 저는 뭐 낮게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만 네. 어쨌든 어느 쪽이 되든 그 국민들을 통합해서 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여야 지도부가 해야 될 큰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이제 행정부는 계속 정부나 정책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거고 네. 국민들을 하나로 하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가 이런 발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응답을 해야 될 차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저희는 앞서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승복을 얘기했고 예. 그리고 이제 권영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절차에 적법한 이런 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예. 바른 재판을 저희는 원하는데 민주당은 바른 재판보다는 지금 굉장히 빠른 재판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오는 26일 날 이제 정치 생명이 달려 있는 그 선거법 2심 결과가 발표가 되면 소위 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가야 되겠습니다만 피선거권이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이 그때 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이 언제 열리느냐에 따라서 본인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바른 재판보다는 막 빠른 재판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응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뭐가 나오든 인정하겠다. 이런 부분. 네. 아니면 자기 재판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미리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 얘기하신 건 아니죠, 지금? 그 뭐냐면 이제 탄핵과 관련된 걸 얘기했는데 예. 이재명 대표 자기 재판 얘기하니까 여기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얼마 전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요. 네. 그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그 당선 무효형을 받아도 예.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대법원 재판은 연기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네네. 그거는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논란이 되는 사안이죠. 헌법 84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 그 탄핵에 대해서 빨리 어느 쪽이든 입장 밝히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니 선거법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네. 수긍 못하고 대통령직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는 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게 충분한 이런 위험한 발언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이 나서서 저렇게 아스팔트로 나가가지고 네. 헌법재판소에다가 명확하게 막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일당의 대표로서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이 대표나 이 대표 측 민주당은 2심 결과가 좀 본인들한테 나쁘게 나와도 상관없이 직진한다. 이런 입장인데 의원님 보시기에 2심 결과가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야당 내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그 1심에서도 어쨌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명확하게 이거는 기존에도 전과 사범이지만 향후에도 더 전과가 하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더군다나 대통령이 되면 네. 명명백백하게 대통령 되기 전에 내가 이거를 털고 가겠다가 아니라 네. 대통령 되면 나 이거 피할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걸 선언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아무리 친명 일색인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양식 있는 민주당 지금은 이재명 대표 서술 때문에 숨죽이고 있지만 분명히 뭐 꼭 반명이라고 얘기하기까진 그렇고 양식 있는 상식적인 민주당 분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재명 대표 재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 통과시켰고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이랄까요? 그 부분도 이제 처음엔 좀 하려 그랬는데 잘 안 됐고 그럼 뭐 노란봉투법은 계속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어쨌든 본인이 우클릭을 해서 중도층 확장하고 어떻게 보면 여권 핵심 지지층도 또 겨냥하고 이런 부분 어쨌든 여당 쪽에선 이게 표를 위한 것이다. 심지어는 여당 지도부는 이거 일종의 속임수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업의 성장과 네. 기업의 발목 잡기를 동시에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법만 하더라도 실제 막 그 돈으로 도와주고 이런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음껏 이렇게 몰아서 일하고 또 쉴 때는 쉬고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예외적으로 52시간 풀어주는 이런 게 필요한데 네. 일반법에 풀어주지 않으면 반도체법에만 어떻게 풀어주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발표는 해놓고서 정작 법안으로 성안하는 데 있어서는 안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좀 그 말하고 국회에서 이 법을 할 때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클릭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회에서 법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네.
그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순하게 무슨 외교 뭐 전통적인 외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그 트럼프의 이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 때문에 예.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국회 이름으로 굳이 여야가 이제 같이 해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그 민주당이나 진보당 등등에서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40명이나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서 그 반대 토론에는 또 민주당에서 반대 토론을 매우 직접적으로 나서면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이었던 문재인 정권의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네. 그 조국당의 김준영 의원을 내세워가지고 한미 동맹 결의안 반대 토론까지 막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뭐 여기 참 안 됐습니다만 김준영 의원은 그 부인하고 아이 3명이 다 또 미국 국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이중적인 일들을 국회 내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말만 나 뭐 중도 쪽으로 갈래 이렇게 해도 신뢰하기 힘든 이유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외교 안보 상황도 뭐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고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 방문하면서 한국만 빼놨습니다. 뭐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급한 대로 뭐 주미대사도 지냈고 뭐 경제수석 뭐 통상교섭본부장 등 이렇게 지냈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부터 서둘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여긴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좀 전에 한덕수 총리 경력에서 주미대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 지낼 동안은 네. 이때 한미 FTA 의회 비준 등에 참 대처를 잘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냈고요. 네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의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제, 통상, 외교 이런 쪽에는 굉장히 적임자인데 그분을 지금 우리가 헌재가 발목을 잡도록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뭐냐면은 헌재는 빨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한 가결 투표수를 네. 대통령과 똑같이 200으로 볼 건지 아니면 총리 탄핵안 숫자인 150으로 볼 건지 그거만 결정하면 되는데도 그거를 결정을 안 해주고 묵히고 있으니 이게 국익에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에는 네. 법무부 장관 그 재판 절차 시작하는 거 말고는 헌재가 아직 공식 일정 발표한 게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결심까지 다 끝났고 이제 발표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덕수 총리 건. 그래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부터 이번 주 내에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익을 위해서. 자, 민주당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받으면 소속 정당은 정당 해산 심판을 받고 첫 선거에는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냐면 탄핵에 동의하지 않으면 니네도 내란 동조 세력이야. 네.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재미를 보지 않았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국가 국정 기조를 적폐청산 이걸로 해서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뭐 조금이라도 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다 소위 피로 이렇게 물들이게 하려고 하는 거를 국민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네. 똑같이 재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풀려나도 그 기간 동안에 상당한 공무원들이 애로사항들이 있었거든요. 예. 결국 순회는 누가 봅니까? 국민이 봤다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일을 리바이벌 하려고 하는데 예. 지금 있는 재판 잘 받고 그 재판 이재명 대표 승복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김희정 의원님께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십니다. 서울시가 뭐 지난달 잠실 같은 주요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풀어줬는데 이게 서울 전역 뭐 집값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일부 나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뭐 시장을 활성화해야 되는지 뭐 아니면 집값을 안정시켜야 되는지 이게 좀 약간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뭐 정부나 국회가 손발을 맞춰야 될 텐데 이렇게 해야 될 역할이랄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거는 짤막하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일단 국토부 장관이 공식 입장 밝혔더라고요. 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가 이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서울시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과도하게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지 아닌지 국회가 잘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2893님이 오늘도 뉴스레터 K 잘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알아듣기 쉽고 날카로운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상생 협력하려 애쓰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의 믿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김희정 의원님. 예. 아이고 뭐 네. 김희정 의원님이요. 워낙 잘하시니까 뭐 그러신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자, 이제 뭐 국정 혼란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종식하고 대한민국이 더 안정되게 앞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힘을 모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탄핵 국면에서 네. 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회의 원내에서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파열음을 일으킨 게 사법기구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야 원내 재구성부터 시작해서 국회가 갈등의 그 기폭제가 아니라 갈등의 봉합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덧붙여서 이 국회 그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가 얼마 전에 왜 그만두고 이제 뭐 민주당으로 보궐선거 출마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구로구청장 변호사 보궐선거 선임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파성을 띠고 막 그 변호사 선임하고 그리고 특정 정당이랑 연계되고 이런 일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부터라도 잡아 나가는 게 국회의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첫걸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조국혁신당 의원이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하튼 네. 오늘 말씀 김희정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조국혁신당. 예, 조국혁신당이었습니다. 예, 바로 잡고요. 자, 지금까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저녁 되세요.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